안녕하세요. 수행자 나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장 효과적인 명상 방법입니다. 명상의 사전적 의미는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전적 의미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공부, 즉 수행을 할 때의 명상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명상은 나의 생각을,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근데 꼭 사전적 의미대로 눈을 감고 앉아서 깊이 생각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눈을 감든 뜨든 앉든 서든 내가 걸으면서 하든 차분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상이라는 게 쉽다 어렵다를 나눌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처음 수행할 때 저도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대로 명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에고나 이 마음나 이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한 5분, 10분은 거의 너무 힘들고 5분 동안만 해도 이제 눈을 뜨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그러고 처음에는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를 조금 하다가 계속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계속 자각을 놓치게 되고,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수행법이 맞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 명상 중에 이제 조금 더 저한테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더 크게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향이나 기질이 다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여러 종류의 이 명상 방법을 한번 다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 본인에게 가장 맞는 효과적인 명상 방법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시는 정말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찾으셔서 이 수행을 해 나가시면은 이 수행의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다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명상이 너무너무 저에게 맞지 않아서 저는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 명상을 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을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은 5분도 채 하기 힘들었던 것이 1시간, 2시간 정도를 계속 걸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고, 또 처음에는 그 자각을 놓치고 내 생각이 내 자각을 이게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면 자각을 잃었다가 다시 또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써 내 자각을 놓쳤구나를 또 알아차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하루에 일상, 곧 루틴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직업이 있으시거나 또 건강 상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이 정말 다 상황이 다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또 저에게 맞았던 방법은 이 차에서, 또 운전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차를 세워놓기도 하고, 오로지 차라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이 명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행을 하기 전에도, 명상을 하기 전에도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차에서 하는 그 명상이 정말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은 여유로운 편이어서 명상을 시작할 때, 그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명상을 했고요. 그리고 낮이나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또 한적한 공원이나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차에서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고 이 슬플 때는 정말로 원 없이 오열을 하기도 하고요.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 감정들을 계속 명상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그 감정들을 표출해주고 표현해주고를 정말로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이 아픈 마음, 이 무의식, 그 결핍된 에고들이 작아지는 것을 시간을 길게 봤을 때는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많이 흘러갈 때도 있고, 내가 괜찮아질 때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선명하게 날카롭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인 가장 효과적인 명상 방법은 걸으면서 하세요, 차를 타서 하세요 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만, 결국에는 앉아서 하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1시간, 2시간, 6시간씩 이 명상을 좌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맞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맞지 않았던 것이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의식의 차이라든지 이 마음의 상태라든지 결핍된 아픈 마음들이 다 자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명상,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나한테 맞는 것이 나의 방법인 것이지, 어떠한 방법이 정답이니까 이 수행법을 따르세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가장 또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삼을 먹어서, 예를 들면은 머리가 아픈 병을 치유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삼이 맞질 않습니다. 이 인삼은 열이 많은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또 소화계통에 이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인삼이 들었던 사람만큼 그 인삼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식이나 건강에 대해서도 정확한 건, 아무리 하버드 대학의 의대를 나왔어도 그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논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헛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음식을 뭘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의 정확한 답은 여러 방법을 내가 해보고, 그 대신 그거를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의식하며 이 명상 방법, 이 음식, 이 운동이 나한테 얼마나 맞는지, 아니면 하다가 어디가 불편한지, 지속하기가 힘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숙고하셔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맞는 명상 방법이, 뭐 건강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이 내면에서 참나와 우리는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그 참나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언제? 우리가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정확한 나한테 맞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요. 문을 두드렸을 때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맞는 방법들이 해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대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에 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로 그 방법의 해답을 알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의식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이 방법이 나에게 맞아요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수행 방법에 제 얘기를 따라오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방법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제가 계속 처음에는 명상을 하는 첫 번째를,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럼 올라오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면 나는 그 올라오는 생각을 관찰하는, 지켜보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올라오는 생각이 사소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라는 사소한 생각, 또 내가 저 사람이 싫다 좋다라는 시비 분별, 이런 사소한 생각부터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걸 상당히 많은 시간 노력을 하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뭐를 먹을까 하는 생각서부터 저 사람이 좋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좋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 뭐 여러 가지 끝도 없이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제 표현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명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18시간이라고 치면은 18시간 동안 정말로 1, 2초의 틈도 없이 계속해서 생각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생각을 알아차리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서 제가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또 다른 생각이 와서 제 알아차림을 누르고, 또 알아차림을 놓치면 제가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린 생각을 다른 생각이, 또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 올라와서 누르고, 그럼 저는 생각에 끌려가다가 갑자기 또 자각을 해서 내가 지금 자각을 놓쳤구나, 생각을 해야지, 자각을 해야지, 의식을 해야지라고 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 반복을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을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 그래서 내가 자각을 놓쳤네, 이 반복을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을, 거의 뭐 1년 동안 이상을 계속해서 자각을 놓치고 생각이 올라오고 또 자각을 하고, 생각이 올라와서 자각을 놓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몇 달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이거 그만둘까?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게 의미 있나? 내가 계속 알아차림을 놓치고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 크게 수행에 진전이 있을까? 마음 공부가 되는 것일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엔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에고가 그 알아차림을 막기 위해서 쓰는 술수고 속임수니까는요. 그걸 알아차리셨으니까는요. 알아차리지 못하셨으면 이미 그 자각을 포기하게 됐으니까는요.
근데 그걸 알아차렸다면, 그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아주 현명하게 알아차리기, 아주 날카롭게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몇 달,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자각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그 자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자각 상태는 아무 생각 없는 나를 자각하는 상태입니다. 즉 생각으로는 아주 사소한 생각부터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생각까지 그 모든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죠. 그 상태가 참나와 연결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될수록 이 수행은 잘 되고 있네, 내가 아주 진전이 높네라고 판단하는 기준, 척도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수행 마음 공부가 잘 돼 있는 분들도 24시간 단 한순간도 어떤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완전한 무의 그 표면의식과 이 참나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갖고 살아내는 인간의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먹어야 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두 끼는 먹어야 하고, 또 씻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또 집에 와서 씻어야 되고, 또 내가 육신을 챙기려면 건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운동 좀 하고 자야지, 이런 계속해서 사소한 생각부터, 또 내일 중요한 미팅이나 사업적 스케줄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라는 근심 걱정도 올라오고, 건강한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운 아픈 마음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럼 또 그걸 느끼고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를 하루에 몇 분, 몇 순간도 잘 해내지 못했다면, 마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수행을 잘 정진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정말로 묵묵히 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가면서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알아차림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진전이 되면 처음에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싫다라는 십이분별이 올라오면은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이 패턴으로 살다가 수행이 잘 되고 알아차림이 아주 예리해질수록 내 감정이 처음에는 올라와서 내가 예를 들면 화를 내는 나를 화를 내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힘이 너무 세니까 화를 내고 예전처럼 살다가 돌아서서 내가 다시 걷거나 차에서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다시 그때의 나로 돌아가면, 아, 내가 또 화를 내는 이 마음에 끌려가서 자각을 놓쳐서 화를 내고 말았구나. 근데 지금 알아차렸구나. 예전에는 지금도 싸우고 나서도 몰랐는데 알아차림을 거의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화를 내고 알아차렸구나. 그것도 상당한 발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알아차림을, 자각을, 견성을 더욱더 생활화해서 내가 나중에는 싸울 때 알아차리면 더 화내는 거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더 수행이 잘 돼서 마음이 올라와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려서 또 그거를 잘 넘기고 또 혼자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수행의 패턴을 알고 있으니, 자신이 있으니 지금 꼭 화를 안 내도 되겠다라는 그 알아차림이 오면 그 대신 이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있다가 걷든 차에 가든 내가 반드시 느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내가 그때 느껴주면
충분히 이 마음이 흘러가고 또 내려앉고 가라앉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니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화해서 늘려나가고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려서 내가 할 말과 내가 할 행동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고 싶으면 현명하게. 하지만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또 화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내면서 하지만 잘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습득하고 체득하시고 그 명상 방법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처음에는 힘든 일입니다. 이 에고도 이 결핍된 아픈 마음, 이 무의식이 엄청난 방해를 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이 자각을 눌러버립니다. 이 감정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내 정신까지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자각을 하려면 고요하게 있어도 내 의식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쉽게 말하면 의식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의식을 차릴 수 없게 정신이 없게 생각에 감정이 나를 끌고 당겨서 이 말을 하고 저 행동을 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알아차림을 눌러버리고 속여버리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명상, 이 마음 공부, 이 수행이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가장 효과적인 명상 방법은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몇 개 없지요. 첫 번째, 무조건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알아차리셔야 되고, 두 번째, 알아차린 내 생각과 감정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앉든 서든 걷든 눈을 뜨든 감든 차에 있던 방에 있던 뭐 코인 노래방 같은 데에 가시던 내가 혼자 그 알아차렸던 마음을 다시 혼자서 다시 감정이입을 해서 그때를 생각해서 그 감정을 올려서 느끼고 인정하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분노가 너무나도 올라오면 안전한 부드러운 공이라든지 쿠션 같은 거를 던지면서 욕이 나오시면 욕을 하고, 또 한없이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들은 정말로 오열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 서러움에 꺽꺽 울 때 이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아픔이 같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픈 마음을 마치, 이제 마음의 열린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치 여기가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거든요. 아픈 마음이라는 거는 깊이, 무의식 깊이 아픈 마음을 느낄 때에는 그게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느낄 때는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하고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혼자서 그 마음을 표출해주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정통으로 깊이 느끼면 이 마음 안에서 이 내 마음이 불에 지지는 것처럼 또 불에 데인 것처럼 쓰라리고 아픈 마음들이 다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욕을 하든 울든 소리를 치든 화를 내든 이 아픈 마음을,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진심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이 아픈 마음이 나한테서 무의식에서 억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았니? 내가 인지해서 느끼고 인정해서 미안해. 계속해서 올라오면 느끼고 인정해 주기를
계속 어린 아이, 내 자식을 대하듯 계속해서 느끼고 인정하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이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면 이 마음의 문이 열릴수록 계속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느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그럼 계속해서 이 마음을 느끼다 보면,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일반적이진 않은데 저는 시간이 좀, 사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이 마음 알아차림, 수행,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올라오면 이 수행이죠. 즉 명상이죠. 이 마음을 느끼는데 제 하루를 거의 다 바쳤습니다. 정말로. 표현 그대로 제 삶을 다 바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혼자 그렇게 마음을 느끼면 아픈 마음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혼자 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아픈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픈 마음이 올라와서 여기가 대인 것처럼 아픈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정말로 제가 가장 열심히 했을 때는 하루에 14, 5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이 아픈 마음을 계속 느끼고 인정하고, 그때는 밥 먹는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로 계속 그 아픈 마음만 느끼고 인정하는데 제 모든 의식을 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또 느껴야지 이 수행의 진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마음을, 아픈 마음을,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 무의식을 하루에 10시간 넘게, 15시간씩 혼자서 느끼고 인정하는, 또 느끼다 보면 또 소리 지르고 화나고 또 울고 또 느끼고, 그걸 계속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10년 가까이를, 10년 이상을, 또 내지는 평생을 하는 것이 이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올라오는 양이 아주 작고, 또 느끼고 인정해주는 그 순간들을 이 마음이 바로 인정받아서 흘러가는 게 느껴지고 가만히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인 효과적인 명상을 한 것이죠. 근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저의 방법이었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이 마음 상태가 다르니, 의식 상태가 다르니, 여러분들이 조금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이 명상을 알아차리시고 또 느끼고 인정하시는 혼자만의 이 명상 방법, 수행 방법을 꼭 터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터득하셔서 행복한 삶을 창조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